안녕하세요. 즐거운 만남, 행복한 만남, 책 읽는 누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당신의 잠든 불을 깨워라. 부제로는 적자 인생을 흑자 인생으로 바꾸는 기적의 돈 심리학입니다. 지은이는 세라 뉴컴, 그리고 김정아 옹김, 발행은 유노북스입니다. 앞 표면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돈은 더 벌고 덜 쓴다고 모이지 않는다. 재테크 숫자에 감춰진 당신의 마음을 읽어라. 괴짜 경제학과 너찌를 활용한 나만의 재무관리 가이드. 네, 이 책에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보면 저자의 어떤 생각과 관점을 읽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내게 딱 맞는 돈 관리는 따로 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읽을 만한 책은 넘쳐난다. 아무 서점이나 들어가 보라. 부자처럼 생각하는 법, 돈이 불게 하는 법, 월스트리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법을 알려준다는 안내서가 보일 것이다. 어마어마한 부와 호화로움에 목마른 이들, 돈에서 기회와 행복, 자유를 떠올리는 이들에게는 그런 책이 마음을 파고들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을 위한 책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돈이 곧 스트레스, 불평등, 장벽, 탐욕이라고 여기게 된 이들을 위한 책은 어디에 있을까? 금융세계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는 책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여기 그런 책이 있다. 2005년에 수학 학사 학위를 받은 나는 내 재무살림이 왜 엉망인지 이해하려고 갖은 애를 썼다. 그래서 재무심리학이라는 세계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최우등생으로 수학 학사를 땄으니 내가 돈 때문에 앓는 골치는 재무수치와 아무 상관이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나는 재무수치를 정말 좋아한다. 이율과 대차 대조표를 막힘없이 술술 이해한다. 그런데 왜 정작 내 돈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애를 썼건만 왜 한 번도 넉넉한 적이 없었을까? 2006년 가을, 나는 벤틀리 대학교 대학원에서 개인 재무 설계를 배우기 시작했다. 돈에 그만 짓눌리고 싶어서 전문가들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고 싶었다. 바로 이 시기에 내 재무 생활과 진로를 바꿔놓은 계기를 만났다. 제임스 그런먼 박사의 재무 설계와 심리학 강좌였다. 강좌의 목적은 새내기 재무 설계사들에게 고객 대처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었다. 어느 날 고객이 찾아와서 올해는 고작 5천만 달러밖에 벌지 못해서 완전히 실패한 기분이라며 한숨을 내쉰다고 생각해보라. 당신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겠는가? 속으로 비웃고 말겠는가? 아니면 한참을 귀 기울여 듣고 난 뒤 이 젊은 경영주가 아버지의 업적에 가리어 살고 있어서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어도 아버지보다는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이해하겠는가? 나는 그런만 박사에게 값을 따지지 못할 귀한 가르침을 얻었다. 즉, 한 개인과 돈의 관계는 재무수치와 거의 상관이 없다. 우리가 돈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우리 스스로 곱씹는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 우리는 자라면서 돈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돈을 경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저마다 어떤 이야기를 믿게 된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는 어떤 사람이 아닌지,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준다. 돈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 이야기에 뿌리를 두고 건전한 돈 관리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한다. 그러니 돈 관리는 이야기에서 출발한다. 돈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살펴봤더니 내 이야기에는 화와 억울함이 가득했다. 돈에 짓눌린다는 것은 생존에 짓눌린다는 뜻이다. 나는 20대 중반이 될 때까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돈에 짓눌리며 살았다. 돈은 내내 불안과 불화의 원인이었다. 부모님은 우리 사남매를 먹여 살리려고 여러 곳에서 일하셨다. 다른 집 아이들과 달리 배를 골아본 적은 한 번도 없으니 그 점은 한없이 고맙게 여긴다. 그럼에도 집안에는 저소득층 가정에 늘 있는 긴장과 불안, 무기력이 감돌았다. 자라면서 세상이 어떤 곳인지, 세상에서 내가 차지하는 위치는 어디인지 알고 나니 내 삶의 자락마다 궁핍이 먹구름처럼 들이온 듯 보였다.
기회는 내 곁을 스쳐 지나갔다. 꿈은 뒤로 밀리고 또 밀렸다. 돈이 없어서였다. 중산층 친구들 수준에 맞춰 옷을 차려입거나 함께 취미를 즐기거나 놀러 다닐 돈도 없으니 친구를 사귀지 못했다. 갓 어른이 되었을 때 나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나는 가난했다. 늘 가난하게 살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가난할 것 같았다. 이름이 내 정체성이듯 가난도 내 정체성이었다. 어릴 때 궁핍을 경험한 사람 대다수는 성인이 되었을 때 돈을 최대한 많이 모으려고 온 힘을 쏟아붓는 식으로 가난에 반응한다. 그런 내 모습을 떠올리니 끔찍했다. 그래서 나는 돈이 없는 것도 억울했지만 돈 자체에 분노했다. 집안 문화도 그랬고 내가 존경에 맞지 않는 사람 대다수가 부에 반대했다. 소리 높여 말한 사람은 없었지만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서 받아들인 메시지는 명확했다. 사람을 소중히 하든가 돈을 소중히 하든가 둘 중 하나라는 메시지였다. 이 신념을 논리적으로 확장하며 이렇다. 돈을 많이 버는데 몰두하는 사람은 주위 사람을 아끼지 않고 탐욕에 끌려다닌다. 이 말은 어느 쪽에 설지 결정하라는 요구였고 나는 보통 사람 쪽에 충성을 맹세했다. 그렇게 나는 돈에 등을 돌렸다. 가족과 친구 이웃이 돈 때문에 겪은 이야기를 얼마쯤 알고 나니 왜 이들이 돈에 반대하는 관점을 받아들였는지 이제 보인다. 또 내가 별로 해롭지 않은 메시지를 어떻게 뒤틀어 세상을 냉소적으로 보는 메시지로 왜곡했을지 알겠다. 나는 정의와 평등을 소중히 여기는데 돈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갈라치기를 하고 착취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다. 자율과 창의성을 높이 사지만 돈이 없으면 숨이 턱턱 막히도록 기운이 빠지므로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경험으로 깨우쳤다. 이 핵심 신념이 어찌 형성되었든 영향력은 무시무시했다. 돈을 하찮게 여기고 금융세계를 무시한 까닭에 나는 내 전문 기술과 재능이 나날이 가치를 높이는데도 돈을 적게 받는 길을 고르고 또 골랐다. 내 재무살림이 나아지지 못하도록 스스로 내 발목을 잡았다. 돈에는 나를 타락하게 할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재무설계를 공부하려고 이름난 사립경영대학원에 가겠다고 결심했을 때 나는 두려워 가족들에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가족들이 어찌 생각할지 알았기 때문이다. 가족들이 보기에 나는 사악한 쪽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금융지식을 배우지 않은 채 10년을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과정에서 나는 중요한 점을 하나 배웠다. 돈에 신경 쓰지 않으면 돈이 삶을 지배한다. 돈을 알려하지 않았고 직업 선택에서 돈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나는 일상에서 기회와 자유를 거의 누리지 못했다. 돈을 회피했기에 나는 궁핍과 돈 걱정이 끝없이 되풀이될 선택을 했다. 나는 내 재무살림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나를 바꾼 것은 책에 나오는 지식이나 자산 계획 기법이 아니었다. 나를 바꾼 것은 심리학이었다. 나의 돈 체험담을 살펴보니 나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돈 자체와 구별하지 못했다. 본질을 따지자면 돈을 가득 쌓아둔 사람이 그 돈 때문에 내리는 선택을 저 혼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무생물 탓으로 돌려 비난했다. 적개심을 분출할 대상이 필요했지만 엉뚱한 곳에 화풀이했다. 한 번 잘못을 깨닫고 나니 돈의 개념에서 분리한 나의 좌절을 착취와 타락을 낳고 영속시키는 인간의 나약함과 체제에 더 생산적으로 쏟아냈다. 그리고 나서야 돈이 진짜로 무엇인지 보였다.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돈은 선악이 없는 가능성으로 가득한 수단이다. 좋게도 쓰일 수 있고 나쁘게도 쓰일 수 있어서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오롯이 쓰는 사람이 선택할 문제다. 돈의 진짜 모습이 무엇이고 가짜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니 어릴 때부터 버릇이 되어서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던 제 발목 잡기를 고칠 수 있었다. 마침내 나는 내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그지없이 값진 삶을 마음껏 꾸렸다. 당신도 앞으로 비할 데 없는 경험을 맛볼 것이다. 재무심리학이라는 세계를 탐구한 뒤로 10년 동안 나는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왜 스스로 자신의 재무 목표를 가로막는지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서 이 흥미롭고 중요한 논제를 속속들이 파헤쳐 왔다. 재무, 회계, 경제학, 소비자 심리학, 사회 심리학, 인지 심리학을 공부했고 또 몇 가지 다른 심리 요인이 어떻게 건강한 돈 관리를 돕거나 가로막는지를 연구했다. 더 나아가 돈 때문에 무수한 고비를 겪고 수많은 욕구를 느끼는 개인과 부부, 소규모 자영업자, 학생, 부모, 전문직 종사자, 교사들을 상담하고 가르쳤다. 그들이 들려준 사례 하나하나마다 재무 수치와 짝을 이뤄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이야기를 빚어낸 사람들만큼이나 이야기 하나하나가 색다르지만 사람들이 돈과 관련한 결정을 내릴 때 주로 무의식에 숨어 막강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같다. 내가 지금까지 알아낸 바로는 돈 때문에 겪은 이야기를 먼저 다룰 때 재무 수치가 더 쉽사리 바꾸이고 변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이 책의 1부와 2부에서는 문화 사회 현상으로 보았을 때 돈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포괄적으로 다룬다. 이 부분에서 당신의 돈 체험담이 어디에 뿌리를 두는지 가볍게 살펴보고 돈과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맺는 원인인 골칫덩이 사고방식을 모두 찾아낼 수 있다. 현재 당신의 신념을 먼저 살펴보고 성공을 가로막는 신념에 맞서는 것이야말로 돈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이다. 3부에서는 돈을 다루는 새 틀을 제시하려 한다. 내가 풍족한 예산이라 이름 붙인 예산 체계에는 기존 예산 수립 방법이 없거나 어긋나는 심리학 원리가 몇 가지 들어있다. 이 돈관리법은 돈에 큰 만족을 느끼고 오랫동안 꾸준히 적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재무살림을 바꿀 길을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 사람은 노력 없이 바뀌지 않는다.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다. 당신의 핵심 신념을 밝혀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다. 자기 성찰에는 지름길이 없고 어떤 중요한 순간이 당신의 돈을 보는 방식을 결정했는지 콕 집어낼 검사는 없다. 또 돈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한 방에 끝내줄 도깨비 방망이도 없다. 변화에는 노력이 따라야 하므로 이 책 한 권으로 당신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이 책은 당신을 발견과 이해라는 길로 데려가 재무살림에 더 큰 평안과 만족을 안겨줄 것이다. 당신이 마음속에서 무엇을 꺼집어내느냐에 따라 경험도 달라질 것이다. 네, 여기까지 읽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에필로그 부분에서 제가 좀 와닿는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겐 이미 차고 넘친다. 당신의 돈이 나오는 원천은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따라서 당신의 재원은 당신이 관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당신 돈의 수혜자도 당신이다. 당신의 지출은 모두 당신의 욕구를 채우는 역할을 한다.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일수록 돈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일이 더 쉬워질 것이고 물질적 환경이 바뀔 때 더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이 책에 나온 실천 과제들을 꾸준히 적용해 보기를 바란다. 핵심 신념을 바꾸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돈 체험담은 기분이나 관점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미래를 더 멀리 내다보고 미래를 상세하고 선명하게 그리는 일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상당히 먼 훗날까지 미래 떠올리기를 규칙적으로 실천하기를 권한다. 핵심 가치를 종이에 적어 지갑에 넣어두고 꾸준히 확인하면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으면서도 자아가 고갈된 순간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의 욕구를 채울 새 전략을 가다듬는 일도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므로 아주 적합한 해결책을 찾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 모든 활동에는 당신의 재무생활에 바람직한 변화를 몰고 올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한순간에 모든 것을 뚝딱 바꿀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줄 활동은 하나도 없다. 이 책에서 소개한 방법들은 돈을 통제할 힘이 당신 안에 있다고 느끼게 하고 당신의 재무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고안되었다. 돈과 관련한 결정을 내릴 때 방법과 원인을 함께 사용하도록 돕고 당신이 모든 욕구를 채우도록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힘을 실어주고 삶의 조건이 끊임없이 변화하더라도 만족스럽고 지속 가능한 돈관리법을 제공하고자 만든 것이다. 현금 흐름표에 나온 재무수치는 운 때문이든 의도한 행동 때문이든 때에 따라 바뀌겠지만
당신이 어떤 행위를 하는 원인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는다. 당신은 늘 기본 욕구의 보탬이 되는 쪽으로 재원을 쏟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융통성 있게 전략을 조정하면서도 만족스러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재무 생활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 책에 소개한 개념과 방법이 당신의 자세와 재무 형태를 만족스럽고 지속 가능하게 바꾸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돈은 앞으로도 계속 거북하고 금기시되는 대화 주제겠지만 이제 돈에 대해 다른 단어로 말할 능력이 생겼기를 바란다. 돈에 대한 메시지가 여전히 사방 곳곳에 있겠지만 이제는 발광기로 다르게 들을 줄 알기를 바란다. 미래는 늘 오지 않은 내일이지만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바란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앞으로도 늘 다르겠지만 어느 쪽이든 새로 얻은 연민으로 평가할 줄 알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돈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현금 흐름표에 적힌 재무 수치에 관계없이 마음이 뿌듯한 방법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기억하라. 당신에게는 많은 재원이 있다. 당신에게는 많은 것이 넘친다. 네, 여기까지 이 책을 읽어드렸고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관점은 결국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책은 심리학적인 면과도 아주 관련이 있는 책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일이든 뭐든 간에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돈은 결국 인생의 전부일 수는 없지만 인생을 더욱더 편하고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소중한 지인분 3분에게 제 채널을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